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하고 국내에서는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외부의 긴장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의 초점이 콜센터와 노인시설로 옮아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365 민원 콜센터 직원들이 한 자리씩 뛰어앉아 근무합니다. 원래 빈자리에 앉아있던 절반의 직원들은 내덕이동 주민센터에 새로 마련한 콜센터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무 환경상 집단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3일부터 콜센터를 이원화한 겁니다. 도내 콜센터는 모두 23곳, 10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은 청주에만 6곳으로 청주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건물이 폐쇄되거나 아니면은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기 위해서 공간을 2개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시설도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곳입니다. 청주시는 노인시설 235곳에 대해 방역 상태와 외부인 출입 통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등 긴급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발열 체크를 저희들이 늘 하고 있고 또 각 층별로 올라가시면은 손도 계속 비누로 닦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어르신들이 감염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많은 고민과 저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충북 혁신도시에선 확진자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직원과 접촉한 4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지역 전파 위기를 넘겼습니다.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콜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상황을 파악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 오가리의 감염원은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오가리 확진 환자 91살 여성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개학이 3주나 연기되면서 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했던 농가와 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밭에는 수확을 포기한 농작물이 버려져 있고 창고에는 식자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친환경 재배 농가. 겨우내 정성 들여 키워온 시금치가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우느라 갑절이나 정성을 들였지만 급식이 중단되면서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그나마 수확한 시금치도 판로가 막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팔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다른 판로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죽어라고 일손도 딸리는데 저걸 수확을 해서 갖다 넣긴 했는데 사실은 장담을 못해요. 저것도 결과적으로 한 100박스 정도 되는데 저것도 버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청주 시내 60개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저온 저장고마다 농산물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감자만 30톤, 양파도 10톤이 넘습니다. 피해액만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누그러져 학교 일정이 정상화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워 더욱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장기가 된다 하면 그 기간이 또 이제 또 딜레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심는 거서부터 갖고 있는 거서부터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고 있어요. 농민들도 급식업체도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시내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데 업계의 하소연을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배재훈 씨. 반나절 운행하면 승객 한두 명을 태우는 게 고작이라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배 씨가 근무하는 업체 수익금은 전년 대비 60%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승객은 끊겼는데 정작 운행은 감축 없이 그대로여서 손실이 쌓이는 겁니다. 인건비와 유류대는 자연히 자연 발생으로 똑같이 발생하는 건데
교통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연히 수익금은 감소된다. 또 다른 업체는 유례 없는 경영난에 결국 버스 기사들 임금을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버스업계는 청주시가 보조금 36억 원을 앞당겨 지급해줬지만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 없이는 현재 노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30% 임금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시에서도 타 지자체처럼 감차나 재정 지원금을 적극 좀 고려해서. 하지만 청주시는 감축 운행을 시행할 경우 시민 불편이 뒤따르고 추가 지원금도 지금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나 동해, 충남 천안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업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비상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경선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낙천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공천받은 후보들로서는 낙천자를 끌어안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에 공천된 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선대 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할 선대 본부장은 공천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김영근, 이현웅 두 예비 후보가 맡았습니다. 두 분의 어떤 참여와 지원 활동이 저희 당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통합당 청주 흥덕의 김양희 예비 후보는 아직도 선거운동을 계속하며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정우택 위원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요구합니다. 정우택 예비 후보께서는 불출마하는 것이 본인이 당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서원구 오재세 의원이 당의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중부 3군의 임혜종 예비 후보와 충주의 맹정섭 예비 후보 역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새누리당은 흥덕과 청원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공천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냐, 공감을 주느냐, 감동을 주느냐가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천 잡음이 많은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낙천 인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선거 승리의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충북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며 모처럼 만에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 포근함은 오늘이 지나면 다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내일 아침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출발합니다. 내일 충북 전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 1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교했을 땐 약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하늘빛도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충북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코로나19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 항원 생산에서 새로운 진단 기술 개발까지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과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얼타임 PCR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진단법은 의심 환자의 콧물이나 가래에서 유전 물질을 분리한 뒤 이를 수백만 배로 늘려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하루가 꼬박 걸리던 검사 시간은 이 진단법 도입과 함께 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인지사회성연구단이 여기서 더 나아가 시간과 비용을 낮추면서도 정확도를 높인 새로운 코로나19 진단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에만 반응하는 프라이머, 즉 짧은 유전자 서열을 찾아내고 실험을 통해 이 프라이머 서열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4유전자를 타겟으로 잡았고요. 그 4유전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9개의 프라이머 세트를 제작을 해서 시퀀스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새 진단법을 이용하면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얻는 데까지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재료비를 기준으로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18,000원에 불과해 기존 진단법과 비교가 어려울 만큼 낮습니다. 대학의 분자생물학 실험실 정도의 설비만 갖추면 어디에서나 이 검사법을 활용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한 프라이머 세트를 처음에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저희 연구는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저희 고유의 프라이머 세트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연구팀은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새 진단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 서열과 진단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부산에서 병원 내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중이던 병원 2곳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컸던 요양병원은 초비상 상황이었는데 힘겨운 사투 끝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 차량들이 요양병원 앞에 차례로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8, 90대 고령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병원 내로 옮깁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여기 괜찮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새벽 0시 코호트 격리가 해제되면서 감염 우려 때문에 부산 의료원으로 2주 동안 떠나 있던 중증 환자 21명이 돌아온 겁니다. 이로써 지난 7일 환자, 직원 등 271명이 1차로 격리 해제된 데 이어 어제 추가 코호트 격리 해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완전히 해제됐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자 면회는 당분간 제한됩니다.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직원 2명이 확진돼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측은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병실마다 칸막이를 넣고 병실을 줄여 병상 간격을 넓혔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 1명을 볼 때마다 보호복을 갈아입는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본인 개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단지 그냥 환자들 생각만 해가지고 다들 도왔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방역 수칙을 잘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방심하면 패배한다는 구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다시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또 다른 코호트 격리 병원인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도 어제 격리가 해제돼 환자 등 157명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워낙 간병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인력들은 저희 부산시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병원에 파견되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병원 내 힘겨운 사투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값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청주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청주 흥덕 선거구가 부상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현역간 빅매치가 성사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예비후보 도종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당 중앙선대본도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로 명칭도 바꾸고 선거운동도 중지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도종환 의원과 또 정호택 의원의 흥덕구에서의 빅매치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제 정호택 의원께서 나오셨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관련된 얘기를 여쭤봤는데 도종환 의원과의 대결로 봐주지 마라.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로 봐달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흥덕구로 오신 것을 일단 환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도내 전체 여야를 통틀어서 제일 관록의 정치인이시고 중진 정치인이십니다. 제일 오래 정치하셨고 또 도지사도 하셨고 또 장관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사선의 정치인이신데 본인의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저희 지역구로 오셨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 지역구로 오셨기 때문에 상당부 국회의원이 흥덕구로 이제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흥덕구는 또 흥덕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관록의 중진 정치인과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정호택 의원이 흥덕구로 변경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놀랐고요. 네. 당연히 경선에서 지금 공천을 받은 윤곽근 후보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윤곽근 후보가 당에 어떤 약속을 받고 내려온 것처럼 말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나 다 처음에 출마를 할 때는 나 청와대가 보내서 왔어라든가 나 당과 다 약속이 되어서 내려왔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네. 저는 그냥 하는 말, 그냥 의례 후보들이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뭐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서 저희는 나머지 2년 동안 정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도민들 시민들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에 네. 임하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변경한 정호택 의원에게 또 쓴소리도 좀 하셨습니다. 후배들의 자리를 뺏는 것이 품격 있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네.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흥덕구에서 출마 준비를 하셨던 김양희 예비 후보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격하게 격앙된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경선을 치른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없이 직접 밀고 들어오니까 그게 사선의 그 관록의 정치인으로서 품격 있는 선택은 아니지 않나. 네. 뭐 이런 평가를 자당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빅매치는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흥덕구는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16년 동안 지켜온 지역구입니다. 네. 어떠세요? 이번에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되시나요? 뭐 자신 있다 선거 나가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지지 않는다, 자신 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허한 자세,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세웠던 여러 이제 총선 전략이 있으실 텐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셨겠네요. 뭐 저희는 기존에 세웠던 선거 전략, 선거 슬로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갑자기 흥덕구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시기 때문에 흥덕구 공약과 흥덕구 과제 이런 걸 준비해온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지난 8년간도 상당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네. 상당구 공약을 지난주까지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상당구 미래 비전을 준비하셨을 터인데 그러다 갑자기 흥덕구로 옮겨오면 거기서 만들었던 공약들과 흥덕구는 또 현실이 다르고 조건이 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준비, 새로운 공약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그게 이렇게 한 달여 남겨놓은 시간에 가능할까? 현안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약을 만들어 나가실 시간이 될까 이런 걱정은 네. 들죠. 네.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도정환 의원께서는 이제 흥덕구에서 보궐선거로 들어오시고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보궐선거는 아니고요.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비례대표로.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지역구 의원을 했고 네네. 그 사이에 또 문체부 장관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흥덕구에 이제 꽤 오래 계셨는데 네. 어떤 공약들을 좀 준비하셨나요? 우선 오송 제3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산단이 이제 포화 상태인데 바이오 메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국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204만 평의 3조 3천억 예산이 들어가는 제3산단 조성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K-뷰티 클러스터, 화장품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면서 청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청주가 서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옥산에 농수산물 시장을 현대화해서 이전하는데 그것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밀고 나가는 일. 그리고 강내에 이제 흥덕구청이 옮겨가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될 텐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강내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강내면의 그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160억 정도 필요하고 옥산도 역시 필요합니다. 네.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내는 사업. 그다음에 2030년 아시안 게임을 충청권 여러 도시들이 함께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만석 규모 정도의 실내 복합체육관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도 해내야 되고 또 그거 말고도 수영장과 또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오송에 그리고 복대동에 한 17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체육관 복합문화시설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업들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더 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계획했고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와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지자체와 충청북도 청주시와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이 일을 밀고 가야 되고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들이라서 이런 일들을 누가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힘 있는 여당 의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뭐 야당 의원이 갑자기 와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겠는가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흥덕구에서 지금 이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또 의원은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오송 제3산단은 본래 256만 평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산도 3조 3천억이나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거를 국토부에서는 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면적이 너무 넓다 이래서 국토부의 실무자들이 반대를 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현안이고요. 오송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차질 없이 진행될지 굉장히 염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역시 굉장히 3월, 4월에는 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요 현안들이죠. 그래서 이런 현안들과 관련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유치했는데 직원이 한 58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직원들도 다 확보해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 뒷받침해주고 하는 일들, 그래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가는 일, 이런 일들도 지속적으로 국회가 뒷받침해주고 또 부족한 걸 채워주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 현안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좀 더 바빠지실 테고요. 또 치열한 또 혈투? 치열한 대결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누가 지역 발전을 제대로 견인해낼 수 있는지 또 누가 지역 발전을 책임 있게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국가 전염병 연구센터 같은 것들도 지금 저희는 유치하려고 하고 또 국립이 아니라 도립의료원과 그다음에 충북대병원의 음압병실 같은 것들을 더 이제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라든가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오송에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안전한 도시, 안전한 청주를 WHO가 인정하는 안전한 청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예비후보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